저번 시간에는 간단한 조건에 대해 처리하는 if문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여러 개가 생기고 더 복잡한 조건을 가진 조건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심화된 조건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자료형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자료형은 숫자형, 문자열, 리스트 자료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형으로 불리한 자료형이 있습니다. 불리한 자료형은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자료형입니다. 각각 true와 false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건문은 조건 부분에 들어가는 식이 불리한 값인 true인지 검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조건문을 풀어서 쓰면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불리한 값은 보통 true, false를 직접 선언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비교 연산자의 결과를 통해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조건문 예시를 통해 불리한 값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조건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건문을 사용하려다 보면 조건이 복잡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논리 구조를 조건문으로 표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각 과목당 점수를 변수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두 점수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평균 점수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제 조건에 맞게 if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과목 1의 조건부터 검사하겠습니다. 만약 과목 1의 점수가 40점 이상이면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고 40점 미만이면 불합격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통과했을 경우 다음 조건을 만듭니다. 이번엔 과목 1을 검사합니다. 과목 2가 40점 이상일 경우 또 다음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4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과목 1과 과목 2의 점수가 모두 각각 40점 이상으로 모든 조건을 통과했다면 평균 점수를 검사합니다.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 메시지를 출력하고 60점을 넘기지 못했을 경우 불합격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조건문은 이런 식으로 조건문 안에 조건문을 계속해서 중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 안에 조건이 많아질수록 들여쓰기도 많아져 코드를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논리 연산자라는 것을 사용하여 여러 조건들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AND 연산자는 그리고의 의미입니다. AND 연산자로 연결된 조건들이 모두 참일 경우에만 참으로 판단합니다. AND 연산자로 연결된 조건들 중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거짓으로 간주합니다. OR 연산자는 또는의 의미입니다. OR 연산자로 연결된 조건들 중 하나라도 참이라면 참으로 판단합니다. OR 연산자로 연결된 조건들이 모두 거짓이어야 거짓으로 판단합니다. NOT 연산자는 여러 조건을 연결하는 연산자는 아닙니다. 조건 앞에 붙여질 경우 참과 거짓을 반대로 뒤집는 역할을 합니다. 참인 조건에 not을 붙이면 거짓이 되고 거짓인 조건에 not을 붙이면 참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논리 연산자들을 사용하여 이 예제 코드를 간단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조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이 모두 4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AND 연산자를 활용하여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죠. 바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AND 연산자로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합격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조건문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전 조건문보다 훨씬 보기 편해지지 않았나요? 몇 가지 추가 예제를 통해 조건문 안에서 논리 연산자가 어떻게 다양하게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문을 사용하여 도서 대여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원이거나 쿠폰을 보유하고 있어야 책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번 조건대로 조건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원 여부 값을 저장하는 불리한 타입의 변수와 쿠폰 보유 여부를 저장하는 불리한 타입의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조건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회원이거나 쿠폰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두 변수 중 하나만 참이라면 도서를 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OR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을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회원이거나 쿠폰을 보유하고 있다면 도서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도서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각 변수들 중 하나의 값만 채르라면 도서를 대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출력되게 됩니다.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도서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원이거나 쿠폰을 보유해야 하고 두 번째, 도서에 남은 재고가 있어야 합니다. 남은 재고 값을 담는 변수를 새로 선언합니다. 조건문에 조건을 추가해 봅시다. 대여 자격을 판단한 후 책의 재고도 남아야 하기 때문에 대여 자격과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추가해 줍시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분명 재고수가 0이기 때문에 도서를 대여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출력되어야 하지만 도서를 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바로 논리 연산자의 실행 순서에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항상 AND 연산자가 우선적으로 실행됩니다. 따라서 대여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괄호를 사용하여 우와 연산자로 연결된 조건을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조건에 맞게 도서를 대여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많아지니 논리 조건을 작성하는 것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코드 속 조건을 실생활에서 내가 직접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조건을 먼저 판단하는지 차근차근 순서대로 생각해보세요. 조건문은 프로그래밍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프로그램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의 활용을 통해 조건문을 만드는 방법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다양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문은 앞으로 배울 개념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니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꼭 직접 코드를 작성하며 익혀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